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들어오신 분이 지금 6명 계시네요. 네, 지금 관영 씨 안녕하세요. 마이크 살짝만 켜서 인사해 주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동생도 같이 지금 옆에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관영 씨부터 그러면 자기소개 조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제 어느 대학교 무슨 과 가고 동생은 뭐가 전공이어 가지고 같이 참여하게 됐는지 조금만? 저는 토론토대 뉴로사이언스로 갈 계획인데 동생은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고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서연 학생 맞으시죠? 영어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저 뮤트 한 번만 풀고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직 준비 중이신가? 다들 지금 막 일어나셔서 들어오신 분 네,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일요일이라서 특히. 6시 반부터 일어나는 사람 나밖에 없나요? 여기서? 안녕하세요. 서연 학생?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조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지금 그 UIS라는 인터내셔널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레이트 오브 김서현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대학교 반가워요. 진로 같은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요? 네. 저는 경영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김도원 학생 맞으시죠? 에마 킴? 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까요? 방금 오빠가 했던. 둘이 이렇게 따로 들어왔구나. 저는 같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동생은 그럼 몇 학년이에요, 지금? 저는 3학년. 3학년이요? 네, 반갑습니다. 좋다. 성호 씨도 한 번만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그래도 친구들이나 모를 수 있으니까. 네. 카메라 켜야 되나? 감사합니다. 카메라 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운동하다가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나은 씨랑 학원에서 인턴하고 있는 성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환이 연결되면 수환이도 지금 다들 들어오신 건가요? 저희 이제? 네, 제가 알기로는 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수환, 하이. 안녕하세요. 네, 수환이 자기소개 조금만 해줄 수 있어요? 몇 학년이고 뭐 대학교 진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11학년이고 03년생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학과 졸업 예정이에요. 졸업이 아니고 입학이요. 벌써요? 하고 03년생인데? 싶네요. 완전 엘리트. 완전 엘리트. 오. 엘리트 아니에요. 대단하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혜희 씨 해주실 수 네,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방금 일어나서 카메라를 켜지는 못하지만 저는 유혜리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사립고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 방학이라서 제가 잠깐 여름 방학이라서 이제 학기가 없어서 잠깐 이제 제 아시는 분, 제 멘토님의 이제 하시는 그런 일, 사업에 제가 잠시 이제 도움도 드리고 그리고 저도 배우면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에 커리어 멘토링 세션이라고 CMS라고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저번 주에 이제 알렉스 씨와 라이프 사이언스였나요, 나은 씨? 네, 맞아요. 네, 네. 라이프 사이언스 쪽으로 한번 세션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퀸즈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은 씨랑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또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의 이제 학과 같은 과 선배이시죠. 지금 계신 신용원 씨가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지금 IBC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모로 이제 뭐 서티피케이트도 있으시고 그리고 커넥션 만드는 것도 되게 잘 하시고 네트워킹 관리하는 것도 잘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될 만한 조언을 여러분들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스피커 분으로 오늘 모셨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질문 그러면 있으시면 최대한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네 지금 IBC에서 현직으로 지금 계세요. 그래서 이제 막 졸업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커넥션을 이렇게 같이 뭔가 계속 유지를 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정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스피커분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이 신용헌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리가 이제 그 설명을 드렸듯이 저는 지금 현직 그 RBC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이제 RBC에서 근무한 지는 이제 3년이 거의 다 채우고 이제 4년이 다 돼가거든요. 그러고 있고 지금 일하는 거는 뱅킹 어드바이저리라는 곳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요. 뭐 일단은 다른 거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이제 하다가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뭐 딱딱하고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다가 이거는 궁금한 거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직접 그 음소거 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니까 활발한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친구들 너무 샤이하거나 궁금한데 못 물어보겠다 싶으면 채팅으로 나도 괜찮으니까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릴게요. 네, 좋아요. 음. 좋아요. 네, 저희 시작해 볼까요? 혹시 네. 스크린 쉐어 가능할까요? 그쵸, 잠시만요. 영어를 근데 줌을 제가 진짜 오랜만에 써봐가지고 보자. Share screen. 이거 하는 거를 이렇게 하면 되나? 잠시만요. 네, 잘 보입니다. 오케이. 네. 이거를 또 이제 슬라이드 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플레이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됐다. 보입니다. 오케이. 네. 자, 이제 제대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런 지금 대부분 토론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오타와 지역에는 날씨가 아주 좋아요. 이런 날씨 좋은 일요일 아침 저와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름이 신용헌이라고요. 이제 여기서는 비즈니스 커리어 멘토링 세션이라고 하지만 글쎄요, 일단은 제가 전공했던 것도 그렇고 이따가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경영 쪽으로는 좀 거리가 있어요. 저는 경영보다는 금융 쪽에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차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면은 이제 그냥 이거 좀 멋부리고 보자. 이제 코테이션 같은 거를 2개 한번 넣어봤는데요. 근데 제가 금융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참 공감이 많이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money is a terrible master, but an excellent servant. 그러니까 뭐 돈이라는 게 내가 돈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순간 이게 좀
나쁜 길로, 그러니까 좋지 않은 길로 많이 가더라고요. 대신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해주면서도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은 금융적으로 이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돈을 찬양하기보다는 이제 내가 부를 수 있는 하인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성공을 엄청 많이 한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돈과도 연관이 없진 않지만 이제 지식이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짱이다. 이제 그런 엄청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벤저민 프랭클린 같은 경우도 다들 아시겠지만 전기를 발명하신 분 엄청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설명하자면은 저는 캐리 씨와 같이 퀸즈 대학교를 나왔고요. 전공은 economics 그러니까 그 경제학이죠. 경영이랑은 달라요. 경영 커머스. 그러고 여기서 좀 나름 웃기고자 banking advisor RBC in Ottawa 그거를 구직으로 넣었고요. 지금 현직은 이제 아기 아빠로 이제 9달 된 우리 수호 이제 집에서 이제 돌보고 있어요. 저는 그 한국말로 뭐라 그러냐 그 육아휴직. 육아휴직을 써가지고 right 아무튼 나 지금도 옆에서 혼자 저희 아내랑 놀고 있고 그러고 그다음에 제가 하는 일에서 필요한 자격증이 있는데 그게 Canadian Investment Funds Course라고 CFIC이라고 그러거든요. 짧게. 이게 어떤 자격증이냐면은 이 자격증이 있어야 이제 어느 금융 회사라든지 아니면 은행 금융업계 쪽에 가서 이제 investment 그러니까 투자 상품을 제가 그 컨설팅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런 자격증이 있고 혹시나 이제 나중에 금융 쪽으로 생각하신다면은 요거는 진짜 베이식 중에 베이식인 자격증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공부한 것은 Life License Qualification Program이라고 요거는 이제 좀 보험 쪽으로 공부하는 이제 Investment Funds Course 같은 경우에는 그 Investment라고 거기에 초점을 뒀자면은 Life License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Insurance 그러니까 보험 쪽 그래서 이쪽으로 공부하고 있고 그 다음 목표는 Certified Financial Planner라고 이제 요 자격증이 있으면은 제가 이제 캐나다 안에서 자산 관리자로 이제 근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자격증이에요. 혹시 여기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친구들이 아마 비즈니스를 전공해서 보험 쪽 일을 처음 들을 수도 있는데 이제 비즈니스 네. 전공해서 보험으로 가는 보험 회사에 취직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 잡도 맞아요. 되게 많거든요. 이제 너가 보험 뭐 프로덕트를 하나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매달 얼만큼 받아야지 내가 얼마나 수익을 내느냐 이런 파이낸스 계산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보험이라고 꼭 전혀 비즈니스와 관련 없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가는 직종 중 하나라는 것도 알아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퀸즈에서 이콘을 전공을 했지, 그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의 상황이 있었을 때 이제 제가 12학년 때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신청을 했을 때 기대학교 신청했을 때 카를튼 유니버시티에서 인터내셔널 그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거기랑 그다음에 퀸즈 커머스, 퀸즈 이콘 그다음에 또 어디였지? 라이어슨이었는가? 웨스턴 아이비 비즈니스 이렇게 제가 4곳에 냈었거든요. 붙기는 다 붙었었는데 이제 붙고 난 다음에 신청할 당시에는 뭐 그렇게 크게는 생각 안 했다가 붙기는 다 붙었는데 나중에 학비로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유학한 지도 꽤 됐지만 저는 2004년에 처음 왔었거든요. 캐나다를. 그랬는데 아버지께서는 그때 그 대구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셨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돌아가지 않는 머리 굴려보니까 우리 부모님한테는 이거는 좀 많이 힘들 수도 있겠다. 그 경영학으로 들어간다면은 진짜 특히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유학생들에게는 이게 막 2배에서 3배 안 그래도 여기 캐나다 학생들한테도 그 비즈니스 쪽으로 들어가면 학비 많다고 그러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으니까 뭐 경제나 그다음에 뭐 경영이나 그렇게 많이 다르겠어? 하고 이제 그나마 이제 학비가 좀 싼
그 퀸즈 이코노믹스로 딱 들어갔는데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비싼 데는 약간의 이유가 있었다. 그쵸. 일단은 경영 같은 경우는 진짜 뭐 가장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좀 엄청 제너럴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비즈니스 경영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버는 방법 이제 뭐 마케팅이라든지 뭐 파이낸스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운다면은 이제 이콘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에서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공부하는 그런 학과다 보니까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그래도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해리도 아마 그거를 많이 느꼈을 거예요. 저는 들어갈 때만 해도 그래 돈 버는 방법을 배우겠지 그랬는데 웬열 들어가 보니까 막 수학 공식 같지도 맞아요. 않은 공식을 네. 이거를 풀어라고 내주는데 이게 참 처음에는 많이 고생했었죠. 그래서 그리고 들어가면은 이제 교수님들이 설명을 하시는 게 딱 차이점을 설명하시는 게 이게 친구분들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로 아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과랑 이콘이랑 한국에서는 상경계열로 같이 묶어서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니까 너무 달라요. 비즈니스는 맞아. basically you learn how to sell yourself for 4 years. How to sell yourself. 어떻게 포장하고 그리고 막 수트도 자주 입고 프레젠테이션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이코는 그 뒤에 있는 약간 백업에 있는 그런 모델이나 케인지언 뭐 이렇게 모델이나 맞아요. 서플라이 디맨드 커브 이런 걸 이제 수학적으로 그런 이론을 풀어서 배우는 이제 그런 학문이죠. Yeah. Thank you, 오빠, for 어휴. explaining the difference. Yeah. 저도 좀 많이 억울했었어가지고 이거는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정말 모르는 친구들이 네.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제 처음에 그 undergraduate 그러니까 학사로는 이제 비즈니스가 좀 더 promising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사회에서 나가서 이제 그런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쪽에서 좀 더 올라가려면은 이제 이콘 마스터 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Yeah. 맞아요. 비즈니스를 언더로 하고 그레이드를 이코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뭔가 다들 열심히 하는 맞아.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또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신 분, 예를 들면은 학생 생활이었는지 아니면은 뭐 퀸즈 대학교는 어땠는지 혹시 여기서 퀸즈 대학교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뭐 손들기 해주셔도 돼요. 뭐 퀸즈라든지. 근데 아마 친구들이 대학교 종류도 아직 많이 모르고 특히 퀸즈나 뭐 이런 거 뭐 워털루 이런 외곽에 있는 학교들이어가지고 아마 크게 생각을 하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애들이 토론토 온 지도 얼마 안 됐고요. 대부분 이렇게 이제 얼마 안 된 친구들도 많고 토론토 자체 내에서도 많이 모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러면은 여기 아마 있는 친구들 중에 토론토에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도 있고 막 하니까 아마 UT랑 퀸즈랑 약간 뭐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시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왜 일단은 퀸즈를 고르셨나요? 저는 퀸즈를 골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대학교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은 학교를 보고 있었을 때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퀸즈 명문대거든요. 캐나다에서는 뭐 UT도 엄청 명문대죠. 물론 그랬지만 그것도 있었지만 저는 또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막 뭐랄까 퀸즈 대학교가 킹스턴이라는 도시 안에 있는데 그 킹스턴 도시가 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커뮤니티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또 학교 다닐 때 나는 노는 것도 많고 좀 많이 즐기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퀸즈 대학교로 가게 된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있었고 이제 같이 갔던 친구들도 많이 퀸즈를 가게 된 것도 많이 크게 적용을 했었고요. 맞아요. 특히 외곽에 있는 학교들이 더 파티도 많고 더 노는 자리도 많잖아요. 오히려 토론토 안에 맞아요. 있는 그 학교들보다는 밖에서 있는 학교들이 훨씬 더 잘 놀더라고요. Party school.
party school. Yeah. 아, 파티도 그 나름 뺄 수는 없지만 그래도 academic and party. 우리는 둘 다 Yeah, 경영한다고. Yeah, academic and party for sure. 뭐 그러니까요. 아카데믹 얘기 나왔으니까 오빠 혹시 음. 그 이제 undergrad 이콘 다닐 때 음. GPA도 중요하지만 GPA 말고 더 중요한 것들도 많잖아요, 솔직히. 그쵸. 그쵸. 근데 이 친구들은 아마 아직 그런 정보는 잘 모를 것 같아서 그것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GPA 물론은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고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나름 뭐 창피하다면은 창피할 수도 있는데 저는 GPA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졸업할 때도 일단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뭐냐면은 제가 1학년 때 이제 대학교 입학했을 때 제가 아무래도 아직까지 한국 국적이었다 보니까 한국 남자들은 어디든 이제 나이가 되면은 군대를 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남자 학생들도 몇 분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대학교 1년을 다니고 이제 학생으로서의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1년 대학교 생활을 즐기고 군대 갔다 오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학교 생활을 너무 많이 잘 즐겼죠 1학년 때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오니까 다시 공부하기도 엄청 힘들었고 그래서 학점을 다시 이제 끌어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많이 힘들었었어요.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름 잘 마무리해서 졸업을 했고 그리고 또 얘기가 살짝 샜지만 이제 학교 다니면서 그만큼 중요한 게 학점만큼 중요한 게 또 뭐냐면은 이제 네트워킹이라든지 아니면 extracurricular activities 그러니까 학원 말고도 다른 거를 뭘 했느냐 그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니면서도 알바 같은 거를 계속 꾸준히 했어요. 근데 알바를 그냥 돈 버는 알바 말고도 이제 나중에 나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법한 그런 알바들. 일단은 돈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에서 그 프린팅 서비스 하는 회사가 다른 학생들 운영하는 회사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도 제가 한 2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이제 고충이라든지 그런 것도 들어주고 그다음에 페이퍼 같은 것도 이제 프린팅해서 주고 그런 것도 했었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저한테 영향을 줬던 액티비티가 좀 아이색이라고 이제 이게 어떤 오르게나이제이션이었냐면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다른 그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 있는 학교에서 그 인턴십 같은 걸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제가 그 경제학과에서 마치 배우지 못했던 이제 how to sell myself 그러니까 내 자신을 파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서 나름 저는 학생 생활을 재밌게 했는 것 같아요. 또 이게 또 질문에 답이 됐을지는 모르겠네요. 저 혼자 주저리 하다 보니까. Yeah. 그래서 GPA 말고 더 중요한 것들 뭐 extracurricular activity 그리고 그치. 제가 알기로는 오빠는 그런 클럽 활동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치. 네네네. 그런 거. 저는 이제 또 학교에서 별의별 거 다 해봤어요. 이제 프린팅에서 일도 해봤고, 그 다음에 퀸즈 대학교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퀸즈 TV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브로드캐스팅 그쪽으로도 또 일도 해봤고, 또 다른 거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저는 또 그 기숙사장, 그 기숙사에서도 일도 해봤거든요. 거기서 또 3년을 일했었고, 그래서 퀸즈에서 기숙사에서 일하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기숙사비가 공짜예요. 뭐 거기서 이제 미어 플랜이라든지 식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렌트비 그런 게 안 나가서 됐어도 안 나갔거든요. 저는 이제 마지막 3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런 opportunity 기회가 엄청 많을 거예요, 진짜 뭐든지.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내가 스스로 찾아보고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내가 무슨 일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숙사장으로 일하면서 좀 많이 저의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게 뭐냐면은 나는 일단은 사람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게 나랑 적성이 맞구나.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대화하고 이런 게 나랑 내 성격과 적성이 맞구나. 왜냐면 기숙사 장으로 일하면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졸업하고 갓 올라온 이제 대학교 새내기들이잖아요. 새내기들이 어떻게 보면 자리 잡기도 엄청 힘들 수도 있고, 뭐 킹스턴에서 살던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토론토, 아니면 뭐 심지어 뭐 밴쿠버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게 저한테 너무 적성에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딱 느꼈지만, 나는 이제 일을 구할 때 그런 식으로 일을 구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공도 이제 그 경제학이고 사람 만나는 것도 어느 정도 많이 해봤고, 그러다가 일자리를 찾아보니까 이제 은행 쪽으로 제가 이제 일을 잡게 된 계기가 됐죠, 그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은 뭐 끝나고 한꺼번에 받기로 하고 또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요거 있었네. 그 What do I do?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보통은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지금은 지금은 뭐 동기적이 걸고 그런 게 주된 업무지만, 이제 은행에서 일을 할 때는 opening account, 그러니까 계좌 신설 같은 걸 해주고, 이거는 both personal and business, 이제 개인 계좌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비즈니스 계좌도 이제 제가 오프닝 해주고요. 그다음에 credit product, 그러니까 신용카드라든지 아니면 학자금 대출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게 investment거든요. 저거는 credit보다는 investment discussion 같은 건 엄청 좋아해요. 이제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시면은 이제 요런 계좌가 있다는 거를 일단은 그냥 머릿속에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뭐 tax-free savings account,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education savings plan, RESP, 그다음에 뭐 장애가 있으면 RDSP도 있을 수도 있지만 요 세 계좌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상담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를 앞서서 이제 기본 다지기. 예를 들자면은 보통 은행에 처음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은 내가 지금 일을 이렇게 하고 있고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이 안 보인다. 이제 그리고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파운데이션을 놓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파운데이션이 놓여지고 이제 그분들이 돈을 모으셨다.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파트너들한테 이제 그분들을 소개시켜 드리죠. 그래서 저희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도 진짜 무궁무진한 직업들이 있어요. 진짜 저도 생각지도 못한 직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제너럴한 것들이 이제 모기지 스페셜리스트,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 사고 팔 때 이게 한국말로 모기지 대출 라고 하나? 혜리야 좀 도와줘봐. 이거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모기지 대출 모기지 맞는 것 대출이라고. 같아요. 맞지? 네, 맞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딱 진짜 돈을 은행에 빌려서 집 사는 용도로 하는 분들, 그다음에 financial planner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CFA 요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financial planner라고,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들의 고객들의 그 finance 같은 거를 담당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들어왔을 때 나는 이제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심지어 30년 계획이 이렇다. 이제 그거를 이제 세부적인 것까지 조율해 주시면서 이제 말 그대로 financial plan을 해주시는 분들, 그다음에 investment retirement planne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 모였고 이제 내가 뭐 5년, 10년, 15년 이제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제 이분들은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 비즈니스 어카운트 매니저 같은 분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대출을 해줄 수 있지만 비즈니스 대출은 저가 못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어카운트 매니저, 저희는 짧게 BAM이라고 부르는데 이분들께서 이제 그런 대출도 해주시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진짜 엄청나게 직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은 일단 RBC 같은 경우, 다른 은행들은 모르겠는데 R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그 은행 지점마다 아이패드가 2개씩, 심지어 3개씩 있어요. 요 아이패드 용도가 어떤 거냐면 이제 들어왔을 때 뭐 간단한 인터넷 뱅킹 업무 같은 것도 아이패드로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가장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트랜sl레이션,
서비스도 있거든요. 은행에서. 심지어 저희 은행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영어도 못하고 뭐 중국어도 못하고 그다음에 불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이제 딱 아이패드 딱 꺼내서 따다다다 이제 랭귀지 찾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거 말고도 좀 일단 오타와보다는 토론토 측에 직장이 더 많지만 이제 아까 제가 좀 앞서 말했듯이 인슈런스 보험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언더라이터 그러니까 보험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딱 틀을 잡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엄청나게 많아요. 일단은 그거 하나만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신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크레딧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셨으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혹시 신용이라는 거에서 이제 제 이름 말고 이제 신용이라는 거에서 웃었다. 오케이 됐어. 신용이라는 거에서 이게 뭘지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이게 뭐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학생이 있을까요? 혹시? 예를 들자면, for example, 뭐 신용이 연관된 제품은 이런 게 있다. 그런 거. 누가 한번 음소거 해제하고 말해줄 수 있어요? 자기가 아는 신용에 대한 뜻? 이해에 대해서? 없나요? 신용이 무엇일까? 없나요? 한 번 더? 제가 괜찮아요. 나중에 나은씨가 나오면 한번 제가 진짜요? 저요? 제가 그럼 제가 대표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나중에 내가 은행에서 어떤 이유라도 돈을 빌리게 될 때 은행에서 뭘 믿고 돈을 빌려주냐. 너가 무슨 믿음이 있길래 내가 너한테 이만큼의 돈을 빌려줄 수 있냐. 그런 걸 증명해 봐라 했을 때 가지고 오는 게 내 신용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용이 안 좋으면 모기지뿐만이 아니라 뭐 어떠한 대출에서도 받을 수 없고 신용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대출 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도 늘어나고 더 편리해진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딱 이해하시겠네요. 좋아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신용이라는 게 그냥 이게 대체로 쉽게 말하자면은 돈을 빌리는 행위예요. 진짜 말 그대로. 예를 들자면은 근데 돈을 빌리는 게 그 상황 당시에는 내가 이제 크레딧 에이전시 예를 들자면 뭐 신용카드를 쓴다면은 비자 뭐 아니면 마스터카드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로 보면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많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지만 이제 신용카드를 쓰므로써 이 회사들에게서 돈을 빌려오는 거거든요. 신용카드를 쓸 때 단기간으로.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이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미래의 자신에게서 돈을 빌려오는 행위인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뭐 요즘 새로 나온 게 뭐가 있냐? 학생들이 공감해줄 만한 게 latest 뭐 PS5 맞나? 플레이스테이션? 아무튼 그런 게 이렇게 게임기가 나왔는데 게임기를 사고 싶다. 근데 내가 지금 내 자신한테도 돈이 없다. 그럴 때 내가 신용카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신용카드를 뭐 긁으면은 이제 1,000불인데 지금 지갑에서는 나가지만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내가 갚아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 그냥 내가 돈을 빌려오는 행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제가 진짜 학생들이랑 얘기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신용 크레딧에 대해서 저에게 상담회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 꽤 있어요. 꽤 있으신데 이분들이 이제 막 20대 후반, 30대 초반 분들 중에서는 막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생각보다. 내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으로 신용카드를 얻었는데 이거를 내가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몰라서 그냥 막 쓰다 보니까 지금 내 크레딧 점수가 엄청 낮아졌고 이거를 복구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나은 씨가 설명했었던 것처럼 이제 크레딧 점수라는 게 있거든요. 캐나다 안에서는. 그 신용 점수가 좋아야 이제 내가 나중에 집을 살 때라든지 아니면은 집을 아니라 또막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냥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싶을 때 신용 점수가 안 나오면은 그게 돼서 이자 퍼센티지가 뭐 지금 받게 되더라도 좀 높게 나오는 때가 많고요. 그 또 여러 방면에서 이제 못 받는 경우도 제가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은 잠깐이나마 이렇게 신용에 대해서 커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재밌게 따분할 수도 있는데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신용이라고 하면은 아까 나은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신용카드도 있고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 그다음에 집 살 때 모기지도 이제 대출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내가 나중에 차를 사고 싶다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보통 은행에서 많이 돈을 빌려가죠. 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거냐고 하면은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사회에서 생활하려면 그거 무조건 필요해요. 신용카드라는 게. 이제 이것도 그 어떻게 보면 이유가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유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 들어갈 때 비행기 티켓을 사야 되잖아요. 내가 은행에 계좌에 돈이 있어도 이게 희한하게 신용카드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티켓, 그 비행기 티켓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에서 생활하려면 거의 무조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미래의 나에게서 빌려오는 것.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추가가 된다면 이자와 함께 이제 그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이자의 중요성, 이자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요 제가 그림에 첨부했던 거는 이제 파워 컴파운딩이라고 이게 점점점 돈이 불려 나가는 그런 그래프예요. 이자 그 인트레스트가 있다면. 근데 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려오면은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참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여기 보면은 그 거의 무조건 필요한 것에서 3C라고 있는데, 이제 은행에서 뭐 신용카드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뭐 대출 같은 거를 크레딧 프로덕트를 이제 고객한테 내줄 때 보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캐릭터라고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이 사람이 직장을 마구자기로 옮기는 사람이고, 막 한 직장에서 오래 일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전에는 이 사람이 뭐 제때 돈을 그 은행 같은 거를 돈을 제대로 갚았는지. 그다음에 하나는 capacity라고 이제 이 사람 어떻게 보면은 이 그 뭐 신용카드를 뭐 2,000불짜리 신용카드를 받고 싶은데 계좌에 둘 돈이 없으면은 은행에서는 빌려주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런 것도 있고 character capacity 그리고 capital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람이 돈이 얼마만큼 버는지. 내가 학생이고 그 인컴이 없는데 막 신용카드 5,000불짜리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컴파운드 인트레스트라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한국말로는 복리라는 거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뭐냐면은 interest on interest. 그러니까 이자를 더하는 것. 그래서 그런 거고, 투자자에게는 엄청 이득이지만 대출자에게는 진짜 맹독과 같다. 진짜. 보통 한국에서 그 은행 같은 경우는 그 케이스가 많이 드물지만 이제 왜 그 길거리 가다 보면은 땅에 막 돈 빌려드립니다. 아니면은 뭐 러시안 캐시라든지 뭐 그런 광고가 많잖아요. 이제 뭐 오늘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100만 원 빌려드릴 수 있다. 뭐 1,000만 원까지 해줄 수 있다. 물론 제가 돈을 받으면 좋지만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 그런 데에서는 막 인트레스트가 이자가 막 20%, 막 30% 이렇게 붙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이제 막 내가 1,000불짜리 이제 노트북을 샀어. 지금 겁나 좋아. 신용카드를 긁었어. 근데 요게 내가 적은 것처럼 첫 번째 빌을 받으면은 이제 이게 1,000불밖에 안 돼요. 왜냐면은 은행에서 그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이제 봐주는 기간이 있거든요.
봐주는 기간이 있는데 이 1,000불을 내가 못 냈어. 뭐 예를 들면 생활비라든지 그런 데 낸다고 못 내고 이 빌이 다음 그 사이클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자가 붙어요. 이자가 붙는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에서 20%까지 이자가 붙거든요. 그래서 1,000불에 20% 하면은 일단은 그게 막 바로 20%가 붙는 게 아니고 20%가 이제 1년에 나눠서 그렇게 나오는 거라서 이자로 치면은 한 16불, 15불, 16불 그렇게 나올 거예요. 1,000불이면은. 근데 그거를 내가 안 갚고 뭐 다음 빌로 넘어가다 보면은 이게 진짜 눈덩이 굴러가듯이 엄청 빨리 커지는 게 이게 복리라는 거예요. 이게 요거는 좀 신용 예시로 써서 그렇지만 이게 이제 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은 이거는 엄청 이득인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제 여기서 그 유학생들이 많은데 이제 학자금 대출 같은 것도 받게 되면은 학자금 대출은 다행히도 인트레스트가 낮은 편이에요. 보통 2%에서 4% 사이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잠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괜찮나요, 학생들 다들? 없나요? 다들 잘 듣고 있는지 그러면 대답 한 번만 해줄래요? 지금 듣고 있는지 사라진 건지 확인차 한번 다들 마이크 켜고 괜찮습니다. 아니면 네, 또 괜찮으니까 대답을 조금만 해주시겠어요? 켜놓고 막 도망간 거 아니야? 켜놓고 듣고 다들 있어요. 딴짓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서연 학생. 민서도 채팅으로 대답해 주셔도 괜찮아요. 편하신 대로 다들. 저 그러면은 혹시 네. 뭐지? 그 복리가 늘어날 때 매 네. 달마다 늘어나는 건가요? 이게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게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제가 1,000불을 썼는데 이제 다음 빌 사이클에서는 이제 1,000불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1,000불 플러스 그 붙여진 이자 16불에 대한 이자가 또 붙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이 엄청 크게 불려 나가기 때문에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설명이 됐나요? 이게? 네네. 아, 그러면은 그 불려지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매 달마다 이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매 달. 그래서 그러면 매달 막 29일 안에 내면은 그 좀 더 적은 거고 그 후에 내면은 약간 더 내야 되고 이런 느낌. 그쵸.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쓸 거면은 무조건 제때 내라. 그게 감당이 안 알아. 될 것 같으면은 신용카드는 안 쓰는 게 맞아요. 네. 답이 됐나요? 네네. 네. 또 질문! 너무 좋아. 질문 받으니까 너무 좋아.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학자금 대출에서 제가 잠깐 찾아봤었는데 이제 캐나다 그 통계청에서 내린 결과를 보고 제가 살짝 만들어봤거든요. 만들어봤는데 이제 캐나다 2000 잠깐만요. 잠시만요. 자, 아이고 귀여워라. 방해꾼이 왔네요. 너무 귀여운데요. 소야죠. 아이 웃는다. 안녕. 안녕. 아 귀여워. 엄청 잘 웃어요. 아빠가 이거 나중에 18년 뒤에 가르쳐 줄게. 기다려. 조금만 더 크고 있으면. 네, 이게 지금 저희 직장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무튼 귀엽고 방긋방긋 잘 웃고. 제가 학자금 대출에서 잠깐 찾아봤었는데 이제 총 그 2016년에서 7년 통계에 따르면은 학생 그 캐나다 안에서 이제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college 그런 데 가는 학생들이 총 한 20만 명? 20만 명? 2명이
2 million 정도 됐는데 이제 그 중에서 거의 그 4분의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 거예요. 이제 학자금 대출이 뭐 어마운트는 많지만 그래도 인트레스는 보통 낮기 때문에 괜찮은데 만약에 여러분 또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된다면 요거 하나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최대한 빨리 갚는 게 좋지만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은 2년 동안은 그 그레이스 피리엇이라고 이제 학자금 대출을 안 갚아도 되는 시간이 있어요. 정부에서 좀 봐주는 기간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그리고 2년이 넘어간 뒤로는 이제 프라임이라고 이제 은행에서 보통 그 set rate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플러스 1%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럼 다음으로 가고 이제 많은 사람들 궁금해하는 거 부자가 되는 방법. 누구든지 돈 벌고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저도 그렇고. 네. 진짜 가장 빠른 뭐 일단은 공식 방법을 존재해요. 이제 얼마나 이제 내가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는 로또를 사서 1등 하는 거. 로또를 사서 주식에 1등 하는 거 성공하는 거. 주식은 그쵸. 주식은 근데 너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농담이고 공시가 방법을 존재하니까 여러분께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딱 5 basic principle of investing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제 invest early, regularly, invest enough, have a plan, and diversify your portfolio라고 있는데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해준 복리가 있잖아요. 요 복리를 최대한 이용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처음 보면은 좀 빨리 시작해라. invest early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왜 그러느냐? 여기 보시면은 이걸 옮겨야 되는데 잠시만요. 됐다. 여기서 이제 이 차트가 뭐를 뜻하냐면은 이거 뭐냐? early investor가 있고 late investor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일찍 시작하는 사람과 늦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두 사람이 있는데 예시로 든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이제 내가 인베스트한 총량 그 금액을 본다면은 그 96,000를 투자를 했는 거예요. 근데 20대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일찍 그 투자를 하신 분은 이제 보통 그 넣는 만큼 additional $86,676를 많이 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요게 복리라는 그런 제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invest regularly.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설명을 아니면 컨설팅을 할 때 뭐 많이 시작해라고는 안 해요. 한국에서 보면은 막 주식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돈을 엄청 많이 벌어들였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돈이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것이 또 뭐를 포함하냐면은 또 많이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설팅을 해줄 때 그냥 일찍 시작하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돈을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또 이제 버젯 그 금액 같은 거를 정할 때 내가 그 생활하는데 이상이 없을 정도의 금액.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한 달에 뭐 2,000불, 3,000불을 벌어들이면은 많이도 안 하고 그냥 한 100불 아니면은 뭐 150불 그 정도가 이제 시작하기에는 딱 적절한 시간이거든요. 시간이란다. 그 amount.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매달 뭐 50불, 100불, 250불, 500불씩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짧게는 5년, 길게는 25년 뒤에는 이런 정도로 이만큼 벌어들이고 있다. 투자를. 그리고 또 이 돈에서 이제 복리를 굴린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돈 버는 거는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이제 이거를 실천하는 게 힘들 뿐이지.
그래서 세 번째는 how much is enough.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상이 없을 정도의 돈. 예를 들자면은 좀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좋긴 하지만 막 나는 이제 커피를 맨날 밖에서 사 먹었는데 스타벅스 같은 데서 사 먹었는데 이제 뭐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돈을 내가 그 투자할 돈을 늘릴 방법은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면 택시를 맨날 타고 다니는데 이제 택시를 끊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걸어 다닌다든지 아무튼 이런 거를 이제 제가 고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여러 가지 보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하는 총 시간이랑 그다음에 그 무엇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지 요거 두 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have a plan이라고 또 적어놨는데 이 오른쪽에 차트 보면은 이게 지난 한 20년 그거를 지난 20년에 대해서 이제 S&P 500이라고 이제 캐나다랑 미국에서 이제 가장 잘 나가는 회사 다 500개 이 평균치를 이제 나타내는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9/11 미국에서 테러 사건이 있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2008년에는 하우스 버블 버스트 그래서 집값이 엄청 폭락했을 때가 있고, 심지어 코비드 19 요거 이럴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면은 주식 같은 거 주가 같은 게 엄청 떨어졌었어요. 떨어졌지만 오히려 요거를 투자자들은 이거를 기회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때 주가가 그 떨어졌을 때 내가 사놓으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2019년에는 이렇게 떨어졌지만 이때 사놨으면은 지금 엄청나게 오르는 이런 고든 어퍼튜니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막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아 나 망했어 나 이제 돈 뺄래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끈기를 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투자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diversify your portfolio. 그래서 요거는 또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말 그대로 하나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인데 2016년에는 그 equity가 뭐냐면은 소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식, 그 회사의 지분을 사는 거가 equity로 떨어지고요. 다음에 본드가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국채, 그러니까 나라의 돈을 빌려주는 것 보고 국채, 그 본드라고 그러거든요. 2016년에는 이제 캐네디언 그 마켓을 보면은 캐네디언 그 주식이 엄청 많이 성장을 했는데 또 2017년을 보면은 EM이라고 Emerging 그 마켓 예를 들자면 브라질, 멕시코 이런 데서 이제 떠오르는 그 나라들의 주식들이 엄청 성장을 했지만 또 그 다음에 보면은 US가 이제 US 주식 같은 게 2018년, 19년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보통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나는 여기다가 올빵 할 거야 그런 것보다는 이제 여러 군데로 이제 나눠서 투자하시는 것을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추천을 드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는 일에서 좀 많이 짧게 단락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혹시? 이렇게 뱅크에 관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나 전공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고 진짜 아무거나 어떠한 것도 괜찮으니까 네. 질문 받을게요, 지금부터. 혹시 뭐 누구 궁금한 거 없을까요? 채팅도 괜찮아요. 아니면 뭐 학생 생활 때 어떻게 놀았는지 그런 것도 괜찮고 뭐든지 물어봐셔도 돼요. 맞아요. 뭐가 제일 재밌었는지,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질문 없을까요? 일단은 제 같은 경우는 학생 생활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는 것도 엄청 즐겼고요. 근데 놀면서도 그 지금까지 연락하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엄청 좋았고 그다음에 힘든 점이 있다면은 학교 다니다 보면은 엄청 외로울 때가 많을 거예요.
진짜 내 자신을 막 탓하고 나는 나를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게 점수를 뭐 이따위로 못 받았지 막 그럴 때는 많은데 그럴 때마다 그냥 그래도 그 내가 학교를 왜 다니는지 그 다음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이런 데 포커스를 맞췄으면은 좋을 것 같고요. 또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대학은 굳이 안 다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대학을 이제 캐나다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심지어 미국 같은 곳에서는 대학을 다니려면 학비가 많이 들어요. 많이 드는데 나중에 졸업을 한다고 해서 취직이 바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취직은 안 되지만 학비는 내야 돼요. 학비는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솔직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바로 그 workforce 그러니까 바로 다른 곳에 취직을 하는 것도 전문직으로 취직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방법이라고 커리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다른 질문. 대학교 공부가 많이 힘든가요? 라고 서연 지금 학생이 질문해 주셨어요. 대학교 공부요? 진짜 힘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힘들어요. 진짜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힘들어요. 네. 그거를 진짜 물론 이제 학생께서 가셔서 느껴야 되겠지만 제가 좀 많이 충격받는 게 뭐냐면 저는 일단은 1학년 때 많이 논다고 바빴는데 제가 같은 고등학교에서 그 퀸즈 대학교는 학생들이 그때 좀 꽤 있었거든요. 그때 고등학교 다녔을 때 전교 1등 했던 애가 이제 처음 그 뭐냐 사이콜로지가 심리학 그 시험을 봤는데 걔가 그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했던 애가 막 평균 그 시험 결과를 50점 받아가지고 막 울고불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그때 대학생 때는 일상이에요. 그게. 근데 하다 보면 괜찮아져요. 진짜.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노하우를 깨닫고 맞아요. 교수님들이 막 이런 거를 그 원하시는 거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되면은 할만해져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할 음. 수 있어요. 처음 딱 들어가면 이제 내가 고등학교 때 80점, 90점 받으면 거기서 한 10점 이상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들어가야 상처도 덜 받고 스트레스 네. 덜 받는데 이제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하는지 이제 팁도 알게 되고 공부할 게 이만큼인데 여기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구나라는 게 딱 보이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막 10점 내려가는 거면은 정말 잘하고 계실 거예요. 진짜 정말 잘하시는 거고.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애들이 대학교 가기 그쵸? 힘들어하고 무서워할까 봐 그쵸? 10점 그쵸.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쵸. 근데 그것도 아셔야 돼요. 대학교에서 시험을 어떤 식으로 봐요? 시험을 이제 뭐 교수님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그냥 종이랑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경제학이었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수학 공식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수학 아닌 수학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이에다가 이제 막 풀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막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막 이제 시험은 아니더라도 과제물을 주시는데 막 처음에 주시기 전에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과제물 그 질문 그 많이도 안 넣었다. 문제 2개밖에 없다. There are only 2 questions. 그러는데 각 퀘스천마다 막 풀어야 되는 게 막 10개씩 붙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A부터 H까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완전 멘붕 오는데 뭐 그런 식으로 내시는 교수님들도 많은 반면에 그냥 내가 교수님 중에서 강의를 해주시다가 힌트를 주시는 교수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나오니까 공부해라. 그러면 딱 그것만 나오는 교수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제너럴하게 얘기하면 뭐 시험은 딱 2개, 한 학기에 2개 있는데 이제 미드텀하고 파이널을 맞아. 보는 과목도 많고 어떤 거는 또 미드텀을 2번 볼 때가 있어요. 미드텀 첫 번째 미드텀, 두 번째 미드텀, 그다음에 파이널 볼 때도 있고 미드텀이 과제로 변경될 때도 있고 파이널이 과제로 변경될 때도 있어서 이거는 이제 수업마다 교수님마다 이제 특성을 따라서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험 2개에 과제 한 3개? 맞아. 근데 그 과제가 그렇게.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고 또 힘든 네.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수님들이 진짜 딱 치는 고스톱처럼 과제물을 한 번에 몰아서 주세요. 막 내가 이제 이 강의를 듣는데 이 강의 그 교수님이 한 달 뒤에 이제 과제물 듀 데이트가 있다. 그런데 웃기다 한 달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구나. 지금 뭐 설렁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일주일 뒤에 다른 교수님이 또 과제물을 주시는데 공교롭게도 그 과제물, 그 전 과제물이 있는 그 주라든지 아니면 그 날에 심지어 그 과제물을 주시는 교수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맞아요. 그래서 시간 분배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맞아요. 대학교에서는. 과제를 빨리 주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 오, 맞아. 내용물을 빨리 전달해 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걸 하고 항상 먼저 확인을 해봐야지. 이 정도 스케일의 과제구나. 그럼 내가 뭐 어느 정도 며칠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런 걸 좀 배분을 잘해서 맞아. 라스트 미닛에 하지 않기를 바래요. 맞아. 고등학교 때는 나름 라스트 미닛에 하는 게 통했다면은 대학교에서는 그게 진짜 안 통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를 이제 1학년 때 많이 배우고 그래서 점수가 좀 생각보다 많이 내려갈 때가 많아요. 학생들이. 네. 네. 감사합니다, 서연 학생.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분들은 어, 없으신가? 그럼 제가 뭐 하나 물어보시자면 저는 경영이었으니까 네. 경제는 코스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제너럴하게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뭐 어떤 뭐 스탯을 한다던가 아니면 퓨어 매스를 좀 더 많이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 일단은 매크로 이런 거? 그쵸. 이제 마이크로 매크로 그런 거는 이제 미시 아니면 거시 경제학이라고 이제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미시라고 이제 작은 스케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한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어, 그런 스케일을 보고 이제 마크로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거를 보고요. 이제 경제학 같은 경우에 1학년 때 무조건 수학을 들어야 되고 2학년 때 들었어야 됐나? 잠깐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대학 다닌 지도 꽤 돼가지고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그 통계학, 스태티스틱은 무조건 들어야 되고요. 내가 수학을 잘 못한다 싶으면 경제학은 선택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죄송한데. 마케팅이나 HR 쪽으로 빠지시는 게 그쵸. 좋은 근데,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학교를 다니면서도 이제 내가 점수를 못 받고 내가 힘들어 하더라도 자잘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학생들 서포팅 그룹이라고 그런 것도 대학교마다 엄청나게 많아요. 잘 돼 있고. 그런 곳에서 이제 워크세션 같은 게 나름 꾸준하게 있거든요. 퀸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그쪽에서 가르치는 게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타임 매니지먼트를 하는지 아니면 시험 공부를 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졸업할 때 되면은 그 레즈메 같은 건 어떤 식으로 쓰는 게 좋은지 이런 거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면은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일단은 교수님들도 막 처음에 보면은 어우씨 저 사람은 이 분야에서 막 몇십 년간 몸을 담그신 분이니까 뭐 내가 말을 못 걸 거 그럴 것 같은데 친해지고 나면은 교수님들도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교수님들이랑 많이 그렇게까지 친하진 않았지만 제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막 교수님들이랑 나중에 막 맥주 한잔 하고 그런 학생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 어려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네. 다른 질문 없을까요? 아까 민서 학생이 조금 늦게 들어와서 자기소개를 못 들은 것 같은데, 민서 학생 그러면 끝나가지만 그래도 몇 학년이고 어느 학교 다니고 설명 잠깐만 마이크 켜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니요, 들려요. 네.
네, 안 들렸나?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아, 들려요? 네. 네, 들려요. 아, 네. 저는 11학년이고 지금 FB 컬리지 다니고 있어요. 그럼 비즈니스 전공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좀 생각해 놓으신 학교라던가 있으세요? 그냥 비즈니스 쪽 관심이고 아직 학교는 아직 안 정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때 친구들 대부분 아직 음. 학교라든지 뭐 경영이나 경제 뭐 이렇게 딱 정해지진 아직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많이들 어렵고 한창 고민할 시기인 것 같아서 네. 이런 자리를 어. 마련해 봤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 보통 어떤 투자 방식을 추천하시나요? 이라고 하셨는데 저 같은 일단은 사람마다 달라요. 일단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왜냐하면은 이제 각 고객마다 있는 시츄에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보통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섯 가지 방법 있잖아요. 그 invest early, regularly invest enough, 그다음에 diversify your portfolio and have a plan. 일단은 저 같은 전문가에게 오시는 것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having a plan에 속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최대한 일찍 투자를 하며 내가 살아가는데 무리 없을 정도를 저는 이제 추천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제라는 게 그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길게 보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꾸준하게 이제 투자를 하는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런 식으로 추천을 줘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뭐 지금 돈을 많이 못 벌고 있다고 해도 막 너무 좌절 안 하고 많이 더 할 필요 없어요. 심지어 뭐 한 달에 뭐 10불, 20불 아니면 50불 이런 식으로만 이제 시작을 하셨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틀이 맞춰지게 되면은 어디든지 전문가는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분이랑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투자하는 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근데요. 수환이 질문, 네. 네. 그 경제학과랑 경영학과가 항상 재미있는 학문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쵸. 항상 어디서 모티베이션을 받아서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과제가 한꺼번에 많이 나오면은 시간 네.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 때 막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때 항상 모티베이션 어디서 받아야 되나 하는데 대학교 가면 또 그게 더 심해진다고 하시니까. 네. 일단은 이런 거를 얘기하면은 너무 직설적일 수도 있는데 대학교 졸업장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 스스로 어떤 사람이다라는 그런 거를 찾을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대학교 다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또 많이 힘들고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을 생각했거든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외동 아들인데 외동 아들 그 아들 자식 하나 있는 거를 이제 해외로 좀 한번 잘 키워보겠다 그런 식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 각자만의 이유는 다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부모님이었고 이제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는 진짜 취직에 나중에 졸업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이거는 꼭 필요한 단계다. 그런 식으로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맞아. 저도 좀 얘기를 하자면, 저도 똑같이 외동딸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아니면 누가 부모님을 먹여 살릴 것인가,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내가 이미 이 코스에서 이 과제를 못했으면, 다시 어쨌든 내가 학교를 그만두지 않는 한 다시 어차피 꼭 들어서 끝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맞아. 미뤄서 좋을 게 없거든요.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이거는 너무 낭비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너무 진짜 죽기 직전까지 끌고 와서라도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뭐 요즘은 대학교가 다들 많이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 졸업장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걸 못한다고? 내가 왜? 그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남들도 하면 된다. 나라고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나만 힘든 것도 맞아요. 아니고 다 똑같이 하는 거니까. 네. 진짜 나중에 대학 네. 부전공은 들으신 거 있으세요? 저는 안 들었어요.
저는 부전공 들을 시간에 저는 좀 나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는 것도 좋아했었고 그리고 네. 대신에 노는 만큼 저는 엑스트라 커리큘러 같은 거를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사람 만나고 그런 거를 많이 했었어가지고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기숙사 일을 했다고 그랬는데 기숙사 일도 생각보다 많이 빡세요. 힘들어가지고 솔직히 이제 네. 처음에 제가 기숙사 기숙사장을 일이요? 했을 때, 네 기숙사. 아, 네. 이제 기숙사 일을 했을 때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기숙사비를 안 내고 그다음에 식비를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지만 다른 단점 같은 경우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막 학생들 이제 1학년 들어오면은 저 같은 학생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막 놀기 좋아하고 막 어디서 파티하려고 하고 그런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이제 잘하고 싶은 학생들도 있고 그런 학생들을 제가 다 보살펴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저는 부전공을 안 들었었어요. 근데 부전공을 안 들어도 이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서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학교 졸업한다고 해서 공부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는 언제쯤 진짜 끝날까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나는 이런 일이 나랑 맞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그걸 생각하고 나면 제가 어디서 일해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그쵸. 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은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액시덴트 뱅커라는 그 텀을 좀 자주 써요. 예를 들자면은 막 대학교 때 그 뭐냐 필로소피 철학 네.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 뭐 라싸라든지 여러 가지 전공을 하셨지만 은행에서 보면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은행에서 보면은 나름 이 사람이 대학교 때 뭐 학점은 학점이지만 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냥 우리 은행이랑 좀 맞는 사람인가 그때 자격증이 있는가 이런 거를 보기 때문에 이제 너무 전공에 막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막 대학교 다니다가 이 전공이 나랑 엄청 잘 맞는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제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진짜 저랑은 좀 반대로 해리도 아는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라는 전공을 너무 좋아했어요. 진짜 도서관에 아침 일찍 가서 막 점심 밥 먹는 배고픔이 까먹을 정도로 진짜 경제를 엄청나게 좋아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사를 졸업하고 이제 그 석사 마스터를 하고 지금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진짜 괴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혹시 또 다른 친구들 질문 있을까요?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네. 다들 혹시나 나중에 은행 쪽으로 아니면 금융 쪽으로 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제가 연락처를 그 설치할 때 제가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진짜 부담 안 가지시고 저한테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시면은 좋겠네요. 대학교 저 다니면서도 은행 그쵸? 대학교 다니면서도 이제 은행 쪽으로 인턴십 하는 것도 기회도 많으니까 그거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엄청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네네. 친구들도 알겠습니다. 뭐 다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처 넘겨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네, 알겠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일요일인데 감사하고 Thank 맛있는 점심 you. 하세요. 네. 네, 수고하세요. 오빠 안녕. 고맙고. 네, 나중에 밥 사. for sure, for sure. 일로 와봐. 마지막으로. 어? 뭔가 뚝뚝 튀었는데 안 가? 그래? 네, 마지막으로 인사하자. 진짜 너무 귀엽다. 안녕. Bye. 어떡해, 너무 귀엽다. 바이바이. 아이, 잘해서. 아이, 잘해서. 아이, 귀여워. 수고하셨습니다. 네, 끊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꺼주세요.